자, 오늘은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쯤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. 고등학교 2학년 저는 요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.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나름 열정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학원비가 27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하지만 요리를 배우다 보니 좀 더 욕심이 생겼고 좀 더 이제 비싼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수업을 듣고 싶어졌어요. 근데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다가 학원비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그걸 본 어머니께서 뭔가 방법을 찾으셨죠. 그때 미용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저녁에 식당을 나가시게 됩니다. 집의 수익은 고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. 그런 내막을 다 알았던 저는 하루하루 수업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저보다 약 두세 살 많은 갓 20살 친구들에게 가끔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되기도 했었고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저와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신 돈인 줄 알기에 저도 배운 것을 제 걸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. 그때 어머니가 일하셨던 실내 포장마차가 경기도의 한 조리과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였어요. 그러다 보니 요리 레시피 자체도 아주 체계적이고 배울 게 많았죠. 그래서 어머니가 몇 가지 메뉴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굉장히 신선한 꿀팁이었다 싶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순두부찌개의 팁입니다. 사실 순두부찌개 끓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. 아주 라이트하게 끓이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진하게 아주 걸쭉한 느낌으로 끓여 먹기도 하죠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쓰지 않는 팁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해요. 어떠한 순두부찌개 끓이셔도 이 팁은 적용이 될 겁니다. 마지막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파기름을 내주고요. 고기를 볶아주고 거기에 마늘과 고춧가루로 향을 내주죠. 지금 이 냄비 안에 기름에는 아주 맛있는 향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. 기름이 좀 부족하니 기름 추가해주고요. 간장을 넣어서 감칠맛을 더해주죠. 여기서 들어가는 해물들은 여러분들 취향껏 넣으셔도 됩니다. 뭐 오징어를 넣으셔도 되고요.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 좋아하는 거 넣으세요. 아까 준비했던 육수를 넣어서 육수에 볶아진 맛을 녹여냅니다. 프라이팬에 달라붙어 있었던 맛있는 맛들이 국물에 싹 녹아지고 있는 순간이에요. 호박과 양파도 추가로 넣어주고요. 이제 자글자글 더 끓여줍니다. 소금 간하고요. 주인공인 순두부도 넣어주죠.
자,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슬슬 오늘의 팁을 알려드릴 시간이 온 것 같아요. 바로 이 참치입니다. 참치를 넣는 양이 중요해요. 보통 둘이서 먹을 법한 양의 참치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. 더 넣게 되면 참치 맛이 너무 강해서 참치찌개가 돼버려요. 딱 저 정도. 그리고 기름과 같이 푹 떠서 넣게 되면은 씹을거리가 조금 올라간 묵직한 국물이 되죠. 마지막 계란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술 맛이 어떠냐? 달달한디요?